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젯밤부터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후 들어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는 가끔 구름 많겠고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아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 제8호 태풍 마리아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어서 태풍의 경로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미확정 구간인 안성에서 세종 구간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안성에서 천안을 지나 세종시 장군면까지 이어지는 62.76km 구간 노선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2개 노선안 가운데 기존 당진 대전고속도로의 서세종 나들목을 활용하고 세종시 장군면 용현리의 세종 나들목을 전동면의 연기 나들목을 신설하는 민원이나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일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자 사업에서 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내년 착공해 오는 2024년 6월 완공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저렴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역에 들어설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주택 규모와 입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종에는 단지 물량의 80%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신혼부부 특화단지 626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아산 탕정 500가구에 이어 대전 천동과 세종이 추가 입지로 선정됐습니다. 대전 천동지구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분양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세종은 내년 분양 물량 가운데 500가구를 따로 확보해 추진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묻혀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이 근래 들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죠. 대전 산내 골령골 말고도 우리 지역에 다른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25 전쟁 시기 대규모 민간인 학살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종시 육생활권의 아파트 건설 부지입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언덕에 비닐로 덮인 구덩이가 보입니다.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8일, 경찰과 군인들이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된 연기 지역 민간인 100여 명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시굴 조사에서 고무신과 탄피, 유해 등이 확인돼 올해 가을 정밀 발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확한 지점을 얘기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 유해나 이런 그 역사적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지역 개발 주체인 LH가 세종시 연기면 은고개 일대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기록에 따라 개발을 앞두고 시굴을 진행했는데 68년 만에 학살의 증거들이 확인된 겁니다. 지역의 한 예술단체가 2013년부터 위령제를 지내고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금을 모아 위령비를 세우는 등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관심을 둬왔습니다. 근데 바로 저희 학교 뒷산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직접 알게 되고 또 내 그 지역,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이번 발견을 기념하며 시민들과 학생들은 유해 발견 장소에서 대규모 위령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세종시도 인근에 조성되는 공원에 추모 시설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잊힐 뻔한 역사의 비극을 되새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대전시 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3살 A씨가 몰던 플라스틱 수거 차량이 아파트 주민 56살 B씨를 들이받아 B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플라스틱 수거 차량이 후진을 하며 이동하다가 차량 뒤에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어획이 금지된 금어기에 바다에 몰래 들어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해삼 11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수기 어업 허가증 없이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태안군 근흥면 앞바다에 잠수해 해삼 11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삼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1, 2 부의장으로는 역시 민주당 소속인 윤용대, 문성원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시의회는 오는 9일 개원식을 갖고 오는 12일까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체 22개 의석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1명을 뺀 21석을 싹쓸이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장성 생명연 부원장을 선임했습니다. 김장성 신임 생명연 원장은 중앙생물학 박사로 모감생명공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사를 거쳐 2010년 생명연 책임연구원으로 옮겼으며 미래연구정책본부장, 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여름에 활짝 피는 연꽃의 자태를 즐길 수 있는 제16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이자 선화공주가 서동의 전설이 깃든 궁남지 일원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연꽃이 국화인 베트남과 이집트, 인도 등 7국가의 연꽃 정원이 선보이고 연꽃 사이로 카누를 타거나 소망을 담은 연꽃 유등을 띄우는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세종에서도 내일 하루 조치원읍 조천 연꽃공원에서 제3회 조치원 연꽃축제가 열려 연꽃 콘서트와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내세운 양승조 충남지사가 취임 초반 육아 여건 개선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하 20개 공공기관장과 만난 민선 7기 첫 간담회에서 아이 키우는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늦추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5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사용토록 하는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의 특별휴가제 등이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중학교 교원과 중3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